네, 이정현의 뉴스 장면 승부 일부 순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인에 나오시죠. 오늘 주요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요 뉴스의 의미 또 뒷배경까지 파헤쳐 드립니다. 이동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군 1호기 타고 영국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7시부터 열리는 여왕의 국장에 우리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하는데요. 이번 여왕의 장례식 조문을 계기로 앞으로 5박 7일 동안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또 캐나다 토론토와 오타와 순방을 차례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윤 대통령 지난 6월에 나토 정상회의 순방 이후에 두 번째 이제 다자 외교 무대인데요. 뉴욕에서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기조연설할 예정이고요. 캐나다에서는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가치 연대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닌 순방이라고 봐야 될지 뉴스인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추구하는 순방이다. 뭐 이렇게 네. 그 대통령실은 밝히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먼저 전용기 편으로 영국 런던을 먼저 들러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요. 또 미국에 직행하려는 일정을 막판에 수정한 것인데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나 일본 기시다 총리 등 주요 국가 정상들과 이제 재회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취임 후에 지속적으로 강조한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어지는 이제 미국 뉴욕 일정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새벽에 첫 세션의 10번째 순서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는데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느냐 마느냐 분쇄령의 시점이다. 이런 중심 주제에 맞춰서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나라들과 더 긴밀하게 연대하고 힘을 모아서 국제사회 번영과 평화를 추동하자고 이렇게 강조할 예정이고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도 선포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협 속에서 한국이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 뭐 이런 선언인데요. 개발도상국 맞춤형 공적개발 원조 ODA도 언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경제 외교도 한 축입니다. 뭐 세일즈 외교나 첨단 산업 공급망 강화, 과학기술과 미래 성장 산업의 협력 기반 구축 등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의 엑스포를 포함해서 뉴욕에서만 경제 일정 5개가 이제 빼곡하게 잡혀 있고요. 네. 캐나다에서는 이제 핵심 광물과 AI 분야 협력을 의제로 정상회담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이제 22일 개최가 유력한 윤석열 정부 첫 한일 정상회담과 전기차와 반도체, 통화 수화프 등이 거론될 한미 정상회담 역시 핵심 외교 일정입니다. 5박 7일간 비행기를 5차례나 타는 강행군인데요. 대통령실은 지난 스페인 나토 출장 때 민간인 사적 수행 논란이 이제 불거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불거진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돌발 변수가 일어나지 않을지 외교 일정 이외의 잡음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는 뭐 그런 네. 표정입니다. 이번 순방에 사실 김건희 여사의 동행 여부만을 놓고도 굉장히 공방이 이어졌었는데 결국 이제 동행을 했습니다. 같이 갔는데 이번 순방 살펴보면 이제 올블랙 의상에 아무런 장신구도 하지 않은 모습이 또 포착이 되면서 이게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조문을 위한 방문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의상을 좀 선택을 한 것 같고 앞서 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가 재산신고 목록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논란이 됐던 걸 의식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순방 동행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 어차피 대통령 그 부인이기 때문에 뭐 순방에 동행하는 건 이제 당연한 그런 수순이라고 봐야겠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고가 장신구 논란이라든지 또 장신구를 뭐 재산 공개에서 누락했다는 뭐 그런 의혹들이 있어서 고발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어떤 고가의 장신구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해 보여요. 그래서 옷도 뭐 이제 단촐하게 입고 거기도 또 장신구도 아주 최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어쨌든 이제 김 여사는 이번에 이제 5박 7일 순방 기간 동안 이 그 여러 가지 행사에 동반 일정을 하기는 합니다만 혼자 움직이는 일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나토 정상회의 때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문화원 방문 등 이제 4차례 단독 일정을 소화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공개 행보마다
논란이 있었던 그런 것을 이제 의식한 그런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네. 김 여사가 이제 지난번에 마드리드에서 돌아온 직후에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인 이제 신모 씨 동행 논란이 불거졌지 않았습니까? 김 여사가 마드리드 일정 당시에 착용했던 고가의 장신구도 이제 입길에 오르기도 했었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김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 장신구가 신고되지 않은 재산이다 하면서 공세를 펼쳤고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돌출한 여사의 리스크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출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그런 민감한 부분에서 결국 지지율이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공세를 펴면서 김건희 특검법까지 지금 발의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네. 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장례식 생중계는 오후 6시 40분쯤 네. 시작이 되는데 YTN TV에서 생중계를 해드리는데 뭐 뉴스 정면 승부 마치고 라디오에서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오늘 새 원내대표를 뽑았는데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거의 뭐 예상이 됐었죠. 네, 어차피 이제 원내대표는 주호영이다라는 네. 분위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5선 중진이죠. 전임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주호영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고요. 오늘 의총에서 이용호 의원과 2파전을 치렀는데 총 106표 중에 주호영 의원이 61표, 이용호 의원 42표, 무효 3표 이렇게 해서 주호영 의원이 여당의 새 사령탑을 맡게 됐습니다. 원래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인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 자녀 임기 안에서만 이제 직을 수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내년 4월까지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단 뭐 민주당과는 물론이고 이준석 전 대표와의 지금 가처분 소송이나 당 내홍처럼 정말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해나갈 거라고 보시는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뭐 당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법원에 제기한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당장 뭐 오늘 28일 열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공교롭게도 이제 당 윤리위가 이 28일 날 전체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 전 대표는 또 이에 대해서도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측이 어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을 하는 법정 싸움을 벌이는 뭐 그런 양상인데요. 그 주호영 그 신임 원내대표로서는 이제 비대위 시즌 1의 선장으로 발탁된 지 17일 만에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직무정지를 당한 데 뼈아픈 기억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 이번에도 법원이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그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아야 하는 뭐 네. 그런 그 비상 상황이 이제 재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그 송사는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함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기에 또 낙승할 것이라는 이제 당 안팎의 예상과 달리 이제 과반을 간신히 넘는 득표로 당선됐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표심에서 드러난 어떤 당내 반발을 다독이는 것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고요. 또 이번 그 정기 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다음 달 4일부터 시작하는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등 대여 공세의 칼날을 이제 잔뜩 그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떤 전략이나 전투력을 이제 시험해볼 그런 시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제 야권의 파상 공세를 방어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역공 등 그 여서야대 국면을 효과적으로 돌파할 그 원내 전략 수립 뭐 이런 것도 이제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과반 이상 득표를 하면서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뭐 돌고 돌아서 다시 윤핵관이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윤심 논란을 잘 딛고 당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실제로 그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윤핵관이라고 하기에는 뭐 상당히 어폐가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뭐 권성동 전 원내대표나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봐도 이제 대표적 윤핵관이지만 주호영 그 원내대표는 물론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는 뭐 핵심 역할을 뭐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장 맡았었고 경선 캠프 선대위원장 맡았었으니까 가까운 의원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윤핵관이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친분이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럼에도 어쨌든 불구하고 이번에 어쨌든 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원내대표가 이제 됐고 그 표차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당 내에서 상당히 뭐랄까요? 친윤계에 대한 그런 어떤 견제 심리도 상당히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내 화합을 이끌기에는 뭐 워낙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당히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그런 중도 보수 성향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당의 조기 안정과 이제 화합을 이끌 만한 이제 적임자가 아닌가 그렇게 풀이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뭐 어쨌든 여야 간의 관계도 있고 당내 의원들 간의 어떤 소통 문제 뭐 이런 걸 보면서 뭐 리더십이 어떤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동호 기자가 잠시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 뭐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생각보다 이용호 의원이 선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주호영 의원은 추대론까지 나왔던 상황이라서 좀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이긴 했지만 결과를 보니까 42표로 이용호 의원도 상당히 선전했는데요. 이제 계속 같은 사람이 이제 지도부를 맡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반하는 여론이 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용호 의원도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건강하다는 모습도 역동적이고 얼마든지 희망적이라는 기대를 받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는데 이 42표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무엇보다도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추대 움직임이 강했단 말씀입니다. 네. 특히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제 가장 강하게 추대론을 주장을 했고 실제로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뭐 여러 명에게 직접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전화를 해서 주저앉히고 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친윤계의 어떤 저돌적인 모습에 상당히 어떤 반발 심리가 형성된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호 의원도 이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뭐 국민의힘이 건강하다는 것이고 또 역동적이고 희망적이다라는 이제 기대를 받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이런 정도의 표가 이렇게 근접한 표차가 나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친윤계가 한쪽으로 이제 밀어붙이고 그리고 다 했던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 피로감이랄까요? 그런 게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풀이가 되고 또 실제로 주호영 추대론이 윤심이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었는지 이 부분도 사실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파는 것이 아니냐 그런 뭐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이제 자녀 임기인 내년 4월까지만 이제 원내사령탑을 맡겠다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후보가 당시에 그런 카드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당내 반발을 어느 정도 좀 잠재운 측면이 있었고 만약에 그것까지 안 했으면 상당히 더 작은 표차가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하여튼 이번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윤심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당정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면서도 또 대통령실과 나름대로 어떤 건전한 긴장과 소통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숙제를 이제 떠안게 된 셈인 것이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원내대표와 새 비대위원장 선출이 됐는데 뭐 여전히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이 안정화되기는 상당 기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과 나눈 문자 메시지죠? 그렇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문자 메시지를 나눈 것이 공개가 되면서 이 윤리위원회를 맡고 있던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회 사퇴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또 국민의힘 윤리위가 결정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가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살펴보면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말하자 유상범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대화를 주고받은 게 또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즉각 반발했는데요. 무리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꾸 사진에 찍히는 것이다 라면서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하며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린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오늘 문자 공개 파동 어떻게 보셨어요? 참으로 한심한 행태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문자 주고받은 것이 사진 기자한테 공개되면서 체리따봉. 결국 네. 이 지금까지 이런 국민의힘 내용이 지금 이렇게 심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대위원장이 이런 문자를 또 누출하는 뭐 지금 최다선인데 이거 네. 이거 지금까지 실수겠죠? 여러 번 의도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의도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참 그냥 시체 말로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의도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는 어쨌든 뭐 좀 뭐랄까요, 뭐 주의력 결핍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문자 누출 사건이 또 다시 벌어진 건데 네.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로 인해서 유상범 윤리위원이 좀 전에 속보 나온 것처럼 네. 윤리위원 사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국민의힘은 누군가 책임을 맡기만 하면 이렇게 뭐랄까요? 뭐 나름대로 어떤 자만이라 그럴까요? 뭐 오만한 행태라 그럴까? 뭐 그런 조심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참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문자를 누출하고 또 그로 인해서 윤리위원이 사퇴하고 또 이렇게 되면서 윤리위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상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 위원장은 당시에는 평당원이었다. 이게 8월 13일에 주고받은 문자였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비대위원장이 아니었다라는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라도 해명을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그야말로 이제 당원이나 당 소속 의원들에게 좀 상당히 참 면목이 안 서는 그런 행태를 보인 거죠, 사실 오늘. 네. 이건 뭐 얼마 전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그런 실수로 당을 이렇게 수렁에 빠뜨렸는데 이번에는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똑같은 실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이런 실책을 범하면서 최근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도 좀 높아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아닌가 그렇게 네. 보여지고요. 뭐 어쨌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문자를 주고받은 거는 8월 13일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본인은 뭐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평당원이었다, 평의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면서 뭐 개고기, 뭐 양두구육, 뭐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해서 여기에 이제 분개해서 윤리위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거고 유상범 당시 이제 윤리위원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이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거기서 이제 기소가 되면 뭐 제명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기는 있어요.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당을 아끼는 입장에서 이 뭐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전직 당대표가 근신하기는커녕 이제 당과 이제 당원을 향해서 무차별 막말과 이제 폭언을 하는 건 경고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비대위는 물론이고 윤리위의 어떤 위상이나 신뢰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행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당내에서 상당한 그런 어떤 뭐랄까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메시지에 썼던 내용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으로 기소가 되면은 제명해야죠라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뭐 이 사건의 파문으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윤리위원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게 되는데 당 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사퇴의 변을 밝혔는데요.
자,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결정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더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동우 기자 또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